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복습 강의 두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함수에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함수에서 평행이동 말고 여기는 도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쵸? 자, 사실 도형이 함수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원, 아니면 뭐 타원, 쌍곡선, 자 이런 것들도 다 도형에 해당돼요. 자 근데 자 원이나 이런 것들은 함수에 해당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자 오늘 배울 거는 함수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행이동이라는 걸 볼 때 자 함수 y는 fx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때 x축에 대해서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자 그때는 x 대신에 x-a를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y축 방향 위아래로 자 b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에는 y-b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 자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런 것을 배웠었죠. 자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어떤 것이었냐면 자 y는 자 a의 x제곱이라는 자 이런 형태의 2차 함수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해준 거냐면 자 x축의 방향으로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죠. 왜냐면 x 대신에 x-p를 여기 x 대신에 x-p를 대입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는 자 p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고요.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죠? 자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플러스 q인데 왜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식을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변형해 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q를 한번 이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y 그리고 마이너스 q 그쵸? 자 이렇게 쓰게 되고 자 이것은 a의 x-p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보니까 y 대신에 y-q를 대입해 준 게 맞죠? 자 그리고 x 대신에 x-p를 대입해 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었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자 여기 y는 ax제곱 a가 양수인 경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렸었죠. 그쵸? 자 여기 꼭지점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y는 자 ax제곱이고 대신에 a는 양수인 경우였어요.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향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려졌는데, 자, 이렇게 식을 바꿔주거나 이렇게 식을 바꿔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x축의 방향으로, 자, p만큼 이동을 시켜주고요. 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꼭지점을 그렸죠. 자, 꼭지점을 그린 다음에 모양 A값에 따라서 모양 그대로 유지시켜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아래쪽으로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만약 P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음수이면 왼쪽으로 갔었죠. 자, 여기 있는 값도 Q가 양수이면 위로, 음수이면 아래쪽으로 이동했었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해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 있는 함수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됐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여기 있었던 꼭지점은 0,0이었죠. 자, 근데 꼭지점이, 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왼쪽으로 P만큼, 아래쪽으로 Q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자, 그쵸? 자,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쭉 해준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사실상은 원래 0,0 원점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P만큼 하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자 어떻게 되냐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을 채울 건데 자 노란색 부분으로 P만큼 자 그 다음 빨간색 부분만큼 Q만큼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 만약에 제가 임의의 점 하나 찍었어요. 그 점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똑같은 점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을 보니까 y는 루트 x라는 이런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시킨 자 이런 함수는 어떤 형태를 그리는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자 만약에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는 자 여기 있는 거 이동시켜서 그래프도 한번 나타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봤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y는 루트 x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조건에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x값과 y값 대신에 다른 거를 대입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했으니까 자,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부호 바꿔준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도 다시 쓰면 자, 그럼 우리는 y 대신에 y 플러스 5라는 것을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y는 자, 루트 x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모양이 있었어요. 자, 이 모양이 자,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즉 x축 방향으로 자, 이만큼,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y 대신에 뭘 써줄 거냐? y 플러스 5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대신에 y 플러스 5를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그대로 씌운 다음에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대신에 x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자,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 있는 거 이항해주니까 마이너스 5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한번 나타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자, 이렇게 y축 그리고 자, x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릴 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여기서 그래프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그려주면 좋겠죠. 그쵸? 자,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원점 표현하고 y축, x축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자, 먼저 y는 루트 x라는 한번 무리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이 아니라 여기 원점을 지나고 자, 이런 식의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y는 루트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뭐 해줄 거냐?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이 기준되는 원점을 갖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이죠. 자, x축의 방향으로 자, 이만큼 이동시켜 주고요. 자,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 줄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꼭지점은 그러면 이 부분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 부분으로 바뀐 다음에 모양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니까 모양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y는 자, 루트 x 마이너스 2 여기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5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식이 y는 루트 x까지는 풀 수 있다고 쳐도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복잡해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y는 fx라고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저기 함수로 해도 되지만 사실상은 함수가 아닌 그런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x축 대칭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제가. 자, x축 대칭이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x 자, 그리고 y축 자,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원점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제가 갖고 왔어요. 자, 그 함수를 조금 전에 다뤘던 이렇게 생긴 자, 무리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y는 루트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 x축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이 함수를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자, 이게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2번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아, 1번. 죄송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1번이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어떤 변화가 되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있던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y는 루트 x가 되겠죠.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자, 그리고 y축 대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축이 여기 있죠. 자, 이 축에 대해서 이 함수를 대칭이동을 시켜주는 거니까, 자, 어떻게 바꿔주냐면, 자, 여기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두 개가 같아야겠죠.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대칭이동을 시켜주면 어떤 형태로 되냐면,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려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을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동의 경우는 어떤 값을 대입해 주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y는 자, 루트를 씌워주고 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대로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x,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이 y는 루트 x 그래프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대신에 이것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함수를 그리고 싶다. 자, 그럼 이 모습 갖고 다 변형시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습 갖고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 자, y는 루트 x라는 형태는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 그려주면 돼요. 자, 근데 이 y는 루트 x는 사실 어떤 그래프의 잘라진 모습이냐면, 자, y는 자, x제곱 형태의 그래프 있죠? 자, 이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이 그래프를 바꿔요. 뒤집어요. 즉, x랑 y를 바꿔준 다음에 그 중에 양수값만 취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포물선 그림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이해해주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대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원점 대칭은 사실상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도형 하나를 놨어요. 그 도형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좀 차근차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점은 당연히 이쪽으로 고정이 되고, 자, 여기 있는 점이 쭉 원점에 대해서 이동해서 이쪽으로 찍히겠죠. 자, 여기 있는 점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자, 이렇게 찍힐 거고요.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프들을 다 이동시켜주면 돼요. 점들을. 자,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3번 그래프라고 한번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사실상 원점 대칭은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은 x축 방향으로 한번 이동시켜주고 여기서 다시 y축으로 이동시켜주면 이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축 이동과 y축 이동을 시켜준, 즉 x축 이동 시켜준 모양과 y축 대칭 이동시켜준 모양을 합친 게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주냐면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주고요. 자, 루트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해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자, y는 x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자, 여기서 대칭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파란색 분필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기 그려지는 점이, 자, 여기 있는 점은 1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점은 쭉 가서 1로 이동하겠죠. 길이 같게 수직이 되게끔 이동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점은 길이 같게 수직이 되게끔 이동해 주니까 여기 수직되고 길이 같게, 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있는 점은 길이 같게 수직이 되도록 여기 찍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이동해 보니까 자,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4번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써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나타내보게 되면 x 대신에 y를 쓰게 되고 y 대신에 x를 쓰게 되죠. 그럼 여기는 x는 자, 루트 y가 되겠죠. 맞아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4번에서 자, x는 루트 y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얘를 한번 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자, x 제곱은 y라고 나타내줄 수 있죠. 다시 바꿔주면 y는
x제곱이라는 자 이렇게 되는 함수를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무리함수를 이 y는 x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나와요. 근데 왜 도대체 일부분이냐? 자, 보세요. 여기 y 값은 자, 0 이상이 돼야겠죠. 무리함수니까. 즉, 근호 안에는 우리가 음수를 다루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기하적으로 표현하려면. 그쵸? 원래 근호 안에 음수를 다루게 되면 허수가 나오죠. 허수 단위를 기준으로 잡아서 2i, 아니면 3i, 4i, 아니면 루트 2i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줬잖아요.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하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재 배우는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y는 양수인 경우, 즉 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y가 0 이상이라는 게 끌고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도 y가 0 이상인 게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x값에 대해서도 절대로 음수가 되면 안 됐었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일부분만 한번 나타내 줄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또 x값이 또 여기서도 양수여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뭘 쓸 거냐면 자,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자, 사실상은 역함수를 그리는 것과 같아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해준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자, 이것까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정리해본 다음에 한번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제 문제를 보니까 2x 플러스 y는 y 마이너스 하는 0. 자,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풀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x축 대칭이잖아요. 자, x축 대칭이니까 x값에다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거예요. 그쵸?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니까 자, 2x 자, 그 다음 y 대신에 마이너스 y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두 번째 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거는 y축 대칭이죠. 자, y축 대칭이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는 게 아니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입해 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x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퀄 0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원점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니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줘서 마이너스 2x 그쵸?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y 자, 마이너스 4는 0 자,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써주면 되죠. 자, x 대신에 y 써주니까 2y 자, 2y가 되고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x 써주니까 플러스 x 그쵸?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0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문제 3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해결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y는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계산 끝내도 되고 더 깔끔하게 나타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y축 대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축이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럼 y는 자,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해주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자, 그래서 3x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주죠. 자, 그 다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주면 여기는 3x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5.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즉 역함수를 구하는 건데 그때는 x랑 y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y 대신에 x를 써주면 되고요. 자, 여기 x 대신에 y를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준 다음에 플러스 5를 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풀어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y에 대해서 y는 어떤 형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으면, 자, 2항해주고서 반대로 2항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용어 자체는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용어 자체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하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자, 우리 이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자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특히 삼각함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우함수라는 말, 자, 낯설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라는 것이 보통 우를 우리가 쓰는 한자 용어는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우라는 것이 사실상은 어떤 의미냐면, 자, 한자로 나타내게 되면, 자, 한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 짝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기라는 것은 어느 걸 예상할 수 있죠? 자, 원래 기라는 것은 기이하다라는 뜻인데, 자, 그 말 말고도 또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자, 홀수라는 말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우함수는 사실상 짝수 형태의 함수, 자, 기함수는 홀수 형태의 함수라는 그런 함자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도대체 왜 이런 한자를 쓰게 됐는지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함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우함수의 실질적인 정의는 뭐냐면, 자, 모든 x에 대해서, 자, x값이라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한 거예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f-x가, 자, fx가 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우함수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의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렸어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런 식의 2차 함수를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자, x제곱 형태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함수를 그렸으면, 자, 이 함수에 정말 놀라운 성질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성질인데요. 잘 보세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x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여러분 사실 이거 거듭제곱근 성질, 거듭제곱근에서 자, 우리 증명할 때 유인물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원래는. 자, 근데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이번엔 조금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x가 fx가 되게끔 한다 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에, 자, 마이너스 1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 값은 f1과 같다는 내용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f에, 자, 마이너스 2는 f2와 같다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값에 대해서, 자, x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과 2를 대입한 것과 같은 함수 값을 갖는다는 내용이에요.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그었을 때, 자, 이 값과, 자, 이 값은 길이가 사실상은 똑같게 나와요. 그쵸? 자,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자, 길이가 똑같게끔, 자, 여기에 선생님이 x값을 대입을 했어요. x값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랑,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를 대입했어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나왔던 함수값이랑 사실상은 똑같다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식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x값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만약에 자, 이 부분에 대입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함수값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x값에 대해서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다 같아요. 여기서도 대입하면 같고 여기서 대입해도 같아요. 됐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해요. 자, 용어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데 자, 근데 이게 왜 이 우라는 말을 썼냐면 자, y는 x 제곱 형태도 이런 형태로 그려지지만 yx 4제곱, y는 x 4제곱 또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그려질 수 있고요. y는 x의 자, 6제곱도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날카롭냐 부드럽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 사실상은 다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 4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더 뭉툭하게 그려지지만 위로 갈수록 쭉 올라가요, 빠르게. x 6제곱은 더 심하고요.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뭉툭하게 올라가지만 이 위로 갈수록 쫙 올라갑니다. 6제곱만큼 해주는 거니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기함수는 여기서의 반대로 여기가 3, 5, 7 이런 형태로 되겠죠? 자, 맞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기함수는 어떤 것이냐면 자, 모든 x에 대하여 자,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요. 자, 만약에 제가 f-x를 대입을 했어요. 자, 이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fx가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과는 살짝 달라요. 자,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그래프를 쓸 거냐면 자, 여기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y는 x 세제곱 형태. 자, 이 부분은 사실상은 그래프가 살짝 어이구. 자, 살짝은 좀 모양이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 준 다음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 함수를 y는 자, x 세제곱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 x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값은 fx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이 식을 변형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fx라는 것은 자, f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 여기다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자, 일단 이 식 먼저 볼게요.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 x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즉, 여기 있던 값을 반대쪽으로, 여기 나왔던 값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해가 돼요? 자, 이 값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값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모든 형태를, 즉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 내용을 다뤄야 되냐? 자, 우리 아까 대칭이동 다뤘었죠? 자, 대칭이동에서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자, 여기 기함수나 우함수에 대한 내용은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 y축을 기준으로 우리 두 개를 나눌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y축 딱 이 부분만 봤을 때, 자, 이 부분만 보면 이 반대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이 부분 없애고 나서 양수인 부분 있죠? 자, 이 부분만 보고 나서 이 부분, 왼쪽 부분을 제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을 만약에 모른다 쳐요. 자,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 이 부분을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만드냐?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 사실상 많이 쓰는 내용은 사실 수능에서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이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내용은 자, 이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자,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아직도 빈번히 출제가 되고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억하면 좋고요. 나중에 삼각함수 부분에서도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금은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것이 성립하더라. 자, 이런 건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외울 필요가 있으면 나중 가서 외우면 되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새롭게 표현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홀수라 했잖아요. 홀수의 의미는 여기서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자, y는 자, x 5제곱도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5제곱, 7제곱, 9제곱 이런 형태도 다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모양과 유사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모든 함수들은 여기 점에 대해서 반대쪽을 다 대칭 이동을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모든 x,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동이 서로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조금은 상이한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자,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자, 여기 있는 내용 용어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된 식을 봤을 때 조금은 이해하기 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해 준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다루는 걸로 하고, 자, 함수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도 어떤 강의를 좀 고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규 강의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의 수업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